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19년도 2회 제2과목 직업심리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1번 직업선택 문제들 중 비현실성의 문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 이 크라이티스는요, 직업선택 문제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 번째가 적응성, 그리고 두 번째가 결정성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비현실성, 그냥 또 현실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크라이티스의 직업 선택 문제는 크적결현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눠 봤는데요. 이 적응성에 관련된 문제는 적응형이냐 아니면 부적응형이냐 이렇게 나눠 보고요. 결정성에 대한 것은 다재다능형이냐 아니면 우유부단형이냐. 현실성, 비현실성 문제에 대한 것은 세 개로 나눴어요. 첫 번째가 비현실형, 두 번째가 불충족형, 그리고 세 번째가 강압형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 크라이티스의 직업 선택 문제 유형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1번에 흥미나 적성의 유형이나 수준과 관계없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다. 이건 우유부단형이기 때문에 비현실성의 문제, 즉 다시 말해서 비현실형, 불충족형, 강압형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관계가 먼 거고요. 2번이 바로 비현실형이에요. 3번이 불충족형이죠.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낮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요. 4번 자신의 적성 수준에서 선택을 하지만 자신의 흥미와는 일치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한다. 강압형에 해당되겠네요. 1번이 그래서 정답이네요. 22번 직업 적응과 관련된 개념 중 조화의 내적 지표라고 했어요. 직업 환경이 개인의 욕구를 얼마나 채워주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무엇이냐? 바로 만족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되고요. 이 4번에 충족이라는 것을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 충족은 직업 적응과 관련된 개념 중 조화의 외적 지표예요. 다시 말해서 내적 지표는 만족이고 외적 지표는 충족이에요. 그래서 직업 환경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과업 수행 능력을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 직업의 요구가 충족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23번 다음 사례에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 개수가 얼마냐? 100명의 학생들이 특정 심리 검사를 받고 한 달 후에 동일한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두 번의 검사에서 각 학생들의 점수가 동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일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신뢰도 개수는 1.00이 돼야 되겠네요. 이게 상관계수는 흔히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는데요. 플러스 1.00은 오차가 없는 정적 상관을 띠고요. 0.00은 상관없고 마이너스 1.00은 부적 상관을 각각 나타내는 것이에요. 24번 종업원의 경력개발 프로그램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종업원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회차마다 매번 하고 있죠. 자기정종종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여기에서 경력개발 프로그램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자기정종종 중에서 후견인제도, 직무순환, 훈련 프로그램은 종업원 능력개발, 종업원 역량개발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이 직무평가는 종업원의 경력개발 프로그램과 거리가 먼 것이죠. 참고로 직무평가 방법은 요소 비교법이요. 그리고 서열법, 분류법, 그리고 점수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21년도 2차 실기에서 직무평가 방법 쓰는 거 출제돼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이렇게 신춘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뭐 신춘문제 나오면 그건 그냥 틀려버린다. 나 전혀 못 보던 문제 나왔다 하면은 그냥 틀린다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딴 문제 또 맞추면 되니까요. 25번
직무 스트레스를 촉진시키거나 완화하는 조절 요인, 직무 스트레스 조절 요인 또는 매개 요인이라고도 했었죠. 그건 뭐 AB 성격 유형이 있고요. 통제 소재 또는 통제 위치라고도 하고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지 요 세 개가 해당되는 것이고요. 1번과 2번 AB 성격 유형이나 통제 소재는 개인 속성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사회적 지원은 상황 속성이라고 말한 바 있었어요. 4번의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직무는 스트레스 요인에 해당되겠네요. 26번 직무 분석의 방법과 직무 분석의 방법이요. 가장 거리가 먼 거. 직무 분석의 방법이라고 해놓고요. 최초 분석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네요. 면관체 설록 중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면접법, 중요사건 기법, 질문지법. 이거 최초 분석법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었어요. 직무 분석 방법은 크게 둘로 나눠 본다. 첫 번째가 최초 분석법, 두 번째가 비교 확인법, 그리고 세 번째 대입헌법. 이렇게 크게 나눌 때 크게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최비대라고요. 두 번째 방식은 최초 분석법을 세분해서 나누는 것이죠. 면접법, 그리고 관찰법, 체험법, 설문지법, 설문지법은 다른 말로 질문지법이겠죠. 녹화법, 그리고 중요사건 기법, 그리고 작업 일지법, 이렇게 해서 7가지로 나눠본다고 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직무 분석의 방법 하면 이렇게 3개로 가셔도 되고 2차 실기에서요. 그리고 여기 중에서 7개 중에서 3개로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요소 비교, 요소 비교법은 벌써 우리가 24번에서 했었잖아요. 요소 비교법이라는 것은 직무 평가 방법에 속하는 것이다. 27번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의 기본 명제와 가장 거리가 먼 거. 이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은요.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 내용이에요. 브라운. 1번에 개인이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치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우리 한번 푼 적 있었어요. 그 뭐 개인이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치들, 뭐 돈, 명예, 권력, 뭐 사실 몇 개 안 돼요. 2번 가치는 환경 속에서 가치를 담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학습되어진다. 이 돈에 대해서 가장 우선권을 둔 이 가치라고 여겼는데요. 어렸을 때 보니까 뭐 아버지, 어머님이 돈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 그래서 이 환경 속에서 가치를 담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학습된다는 이런 이론이 성립하는 것이에요. 3번에 한 역할의 특이성은 역할 안에 있는 필수적인 가치들의 만족 정도와 관련된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이 틀렸네요. 생애 역할에서의 성공은 학습된 기술과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적성을 포함한, 제외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해야지만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28번 파슨스가 제시한 특성 요인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이 아닌 것은 1번 보세요. 인간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측정할 수 있는이에요. 아닌 것을 고르라 했을 때 측정할 수 없는으로 이렇게 바꿔서도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직업은 그 직업에서의 성공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특성을 지닐 것을 요구한다. 맞는 거고. 3번에 진로 선택은 다소 직접적인 인지 과정이므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짝짓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도 맞는 거고. 4번에 인성과 동일한 직업 환경이 있으며 각 환경은 각 개인과 연결되어 있는 성격 유형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이거는 바로 파슨스가 아니라 홀랜드의 6개 성격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어요. 29번 스트레스에 관한 앨리스와 관련이 없는 것은 정서 장애는
생활사건 자체를 통해 일어난다 했는데 이거 틀렸어요. 생활사건 자체를 통해서 정서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 비논리적 이런 사고에 의해서 비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정서장애는. 2번에 행동에 대한 과거의 영향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둔다 좋고요. 3번에 역기능적 사고는 정서장애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맞는 거고 4번에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스트레스는 비합리적 신념에서 나온다 역시 맞는 내용이에요. 콕 집어 해설해 보면 인지, 정서, 행동적 상담의 기본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 2차 실기에도 한번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조해서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래요. 여기서는 일단 1번이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30번. 점수 유형 중에서 그 의미가 모든 사람에게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한 집단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를 살펴보는 데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 100분위 점수라고 우리가 했었어요. 우리 집단 내 기준이라고 해서 100표 했었죠. 100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 이렇게 했어요. 100분위 점수는 표준화된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이다. 표준 점수. 분포의 표준 편차를 사용하여 개인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표시한 것이다. 표준 등급. 원 점수를 1에서 9까지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간마다 일정한 점수나 등급을 부여한 것이다. 이 표준 등급은 스테나인 척도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집단 내 기준에 대한 이 100표표는 2차 실기 시험에서 엄청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1차 필기는 단순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T점수는요. T점수 구하는 방식이요. 10 곱하기 G점수 플러스 50을 통해서 T점수를 구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T점수는 G점수가 소수점이나 음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G점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T점수예요. 구하는 공식 10 곱하기 G 플러스 50으로 구한다는 사실이에요. 31번. 다음은 심리검사의 타당도 중에서 어떤 것을 설명한 것이냐. 타당도 안내 기준이라고 했었어요. 안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준거 타당도 이렇게요. 논리적 사고에 입각한 논리적인 분석 과정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딱 나왔죠. 내용 타당도죠. 안면 타당도는 일반인이 문항을 보고 그 문항이 타당한지 말 그대로 안면만 익힌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살펴보는 것이고요. 이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의 논리적인 분석 과정을 통해서 판단하는 주관적 타당도이다. 이렇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성 타당도에는 수변요라고 해서 수렴 타당도, 변별 타당도, 요인 분석 했었고 준거 타당도는 동시 타당도, 다른 말로 공인 타당도, 그리고 예언 타당도, 다른 말로 예측 타당도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언 타당도와 이렇게 동시 타당도는 바로 준거 타당도에 이렇게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일단 3번으로 나오네요. 32번. 직위 분석 질문지 PAQ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위 분석 질문지 PAQ는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대표적인 예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 했었죠. 직무 분석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과제 중심, 과제나 이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는 이 방법의 과제 중심 이 직무 분석 방법이고요. 유형이고 두 번째 이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했었죠. 이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대표적인 얘기가 PAQ고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기능적 직무 분석 FJA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1번 맞는 거고요.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이니까. 2번에 직무 수행의 요구대로 인간의 특성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19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거 붙죠. 뭐 3번 직무 수행에 관한 6가지 주요 범주는
정보 입력, 정신과정, 작업 결과, 타인들 간의 관계, 직무 맥락, 직무 요건 등이다. 정정작, 타직책 이런 식으로 외운다고 했었는데 여하튼 맞고요. 4번에 비표준화된 분석 도구이다 했는데 직위 분석 질문지, 즉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은 표준화된 분석 도구예요. 이 과제 중심 직무 분석, 즉 FJA가 바로 비표준화된 분석 도구라는 거 서로 비교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33번 홀랜드의 유형을 기초한 진로 관련 검사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좋겠죠. 스트롱, 캠벨, 흥미 검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문제 나오면 그때그때 맞춰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34번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을 실시하는 심리 검사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좋고요. 2번 좋고요. 그리고 3번 상담 장면에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했는데 이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심리 검사 상담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해요. 그래서 3번 내용이 틀렸어요. 4번에 검사를 치르는 상황이 다양하므로 검사 점수의 신뢰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겠죠. 상황 변인이 많으니까요. 35번 미네소타 욕구 중요도 검사 MIQ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 MIQ라는 것은 콕 집어 해설에 있는 거 잘 봐두시기 바래요. 개인이 일의 환경에 대해 갖는 20가지 욕구와 6가지 가치관을 측정하며 19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좋고요. 3번에 주 대상은요. 13세 이상이 아니라 16세 이상의 남녀이며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독해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16세 이상인데 13세 이상이라고 해서 이 틀린 거예요. 문제 탁 보면 아시겠죠? 얼마나 쓰레기인지. 4번에 6개의 가치 요인을 측정한다. 이게 우리가 전에도 한번 문제 풀었던 성의자 안한지예요. 성의자 안한지라고 해서 성취, 이타심, 자율성, 안락함, 안정성, 지위에 해당되는 6개의 가치 요인을 측정한다는 것이죠. 36번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그게 무엇이냐? 형평 분배 원칙이에요. 단편적으로 일단 외워두시기 바래요. 37번 슈퍼의 직업 발달 단계 성탐 확률세라고 했었어요.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성탐 확률세 2차 실기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성장기에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성장기란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는 시기이며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나 점차 흥미와 능력을 충실하게 된다. 이게 바로 성장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하위 단계로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이렇게 있어요. 탐색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는 시기이다. 하위 단계로 잠전시예요.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요. 확립기로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발견해서 생활의 기반을 확립하는 시기이다. 그 다음에 유지기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시기이다. 쇠퇴기, 직업에서 은퇴한 후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찾게 되는 시기이다. 성탐, 확률세 이렇게 1차는 이렇게만 외워두면 되는데요. 2차를 위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주시고 그리고 하위 단계까지도 한 번씩 살펴주셔야 돼요. 하위 단계에 대한 내용은 꿰뚫어 보기에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38번 다음은 윌리엄슨이 분류한 진로 선택 문제 중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가? 윌리엄슨이 분류한 진로 선택 문제 4가지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가 바로 직업 무선택 또는 미선택 이렇게 했었고요. 두 번째가 직업 선택의 확신 부족, 세 번째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네 번째 어리석은 선택 또는 현명하지 못한 직업 선택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동기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고도의 능력이나 특수한 재능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이러거나 흥미가 없고 자신의 성격에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 이거 크라이티스의 뭐 강압형에 해당되는 거 이런 거죠. 첫 번째는 비현실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크라이티스 분류에 따르면. 또는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낮은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한다. 크라이티스의 불충족형이죠. 첫 번째 이건 비현실형이에요. 크라이티스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건 비현실형이고, 그리고 두 번째 거 이거는 강압형이고, 그리고 이 세 번째 이거는 바로 이 불충족형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분류는 윌리엄슨이 분류한 진로 선택 문제죠.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가? 현명하지 않은 직업 선택, 어리석은 직업 선택. 그래서 2번이 이렇게 해당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딘의 직업 선택의 심리적 원인, 의정, 자직화, 그리고 윌리엄슨의 4가지 분류, 그리고 크라이티스의 이 분류를 서로 딱 정리해서 한꺼번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39번 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하들을 철저히 감독하려는 사장의 요구와 작업 능률을 높이려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부하들의 요구 사이에서 고민하는 팀장의 스트레스 원인은 무엇인가요? 송신자 간 갈등이에요. 우리 역할 갈등이라는 거 있었어요. 역할 갈등은 역할 담당자의 역할과 역할 전달자의 역할 기대가 상충함으로써 발생한다라는 것이 역할 갈등의 정의인데, 역할 갈등의 종류를 보시면 개인 간 역할 갈등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했었죠. 개인 간 역할 갈등이요. 개인 간 역할 갈등은 직업에서의 요구와 직업 이외의 요구 간의 갈등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결혼 기념일 생각하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개인 간이 나왔으니까 개인 내의 역할 갈등 이거 하셔야죠. 개인 내 역할 갈등은 직업에서의 요구와 개인의 가치관이 다를 때 발생한다. 사체 생각하라고 했었고요. 송신자 간 역할 갈등은 2명 이상의 요구 갈등을 일으킬 때 발생하는 바로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네 번째는 송신자의 역할 갈등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업무 지시자가 또라이 같은 놈일 때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오전에는 직원들 다그쳐 했다가 한두 시간 지난 후에 좀 더 직원들 좀 이렇게 따뜻하게 좀 풀어주면서 해. 이런 그 서로 배타적이고 양립할 수 없는 요구를 업무 지시자가 할 때, 한마디로 업무 지시자는 또라이 이런 거죠. 40번 직업지도 프로그램 선정 시 고려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1번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여 당연하죠. 2번에 실시가 어렵더라도 효과가 뚜렷한 프로그램은 실시가 어려우면 안 돼요. 실시가 쉬워야 돼요. 그 2번이 틀렸죠. 3번에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4번에 활용할 프로그램은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성 옳은 얘기고요. 강의님이랑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